합당 얘기가 나왔네요. 조국 혁신당과는 합당을 했어야 되고 다른 당과는 연대를 해야 된다. 다른 진보 계열의.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니죠. 송영길 후보가 또 저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혀를 끌끌 차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보탤 말씀 있으신죠? 뭐 늘 봐왔던 주장이긴 한데요. 뭐 계속 반박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계속 갖고 나오시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합당. 집착적이야 굉장히. 근데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나 보다. 그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뭐 이중당적자분들도 그렇고 예. 뭐 김어준 총수가 주장하는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십자가 발언이 제일 재밌었어요. 십자가 발언이요? 야, 저 비유를 갖고 온다고? 자, 그러면 그 영상도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봐야 돼. 십자가 밟기 구태정치 공방.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많은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근사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원 주권은 결국 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전대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파 정치가 없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게다가 함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은 대통령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시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명 특검을 추천해서 시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후보님하고 똑같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인데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원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계파 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그분들과 함께 홍보부를 통해서 하는 행위가 정확하게 계파적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네요. 길게 잘 좀 봤습니다. 길지만 뭐 유의미하네요. 유의미합니다. 편집이 굉장히 좋네요. 유의미하고. 먹을 게 많은 얘기. 예, 일단 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 이야기 해볼게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안 하면 아닌가. 십자가 밟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십자가 밟기라는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요? 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 사상 검증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유시민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뭐 잔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식 인지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십자가 밟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역화 해가지고 그치.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사상과 하면서 양심의 거의 뭐 자유를. 마녀사냥 하듯이 거의 그 과거의 무슨 중세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표현인데 그럼 유시민이 성역인가요? 막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역이라는 인식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고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소극적 규정을 합니까?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친명이냐 반명이냐의 기준이지 유시민을 욕하면은 뭐 친명이 되고 유시민을 감싸면은 뭐 반명 이런 구조를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형적인 이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했던 거는 이런 정청래식 궤변과 만행은요 현장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를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해설하고 뒤에서 평가하는 건 사실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헛소리가 딱 발각되면 그때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전 어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문제 제기를 했고 방어를 했고 이 지금 홀짝 찍기 있잖아요. 그 생일 찍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청래 후보가 반박하는 것도 저게 논점을 벗어난 게 5명 다 친명 후보들로 하자. 그건 괜찮아요. 아니 뭐 어느 계파 친청이든 친명이든 우리 쪽 사람 더 넣어달라. 그거 오케이. 근데 선택은 누가 한다?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근데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내 생일에 따라서 찍는다? 그럼 이거는 민주적인 선택권이 아니라 내가 몇 월 달 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무슨 표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네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계셨으면 이 행태를 뭐라고 하실까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지켜보는 사람이 부끄럽고 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이걸 했다? 라고 또 자백을 하잖아요. 그때 구태 정치가 있었으면 그 구태 정치 청산돼야죠. 그걸 끝까지 갖고 오는 게 계승입니까? 어떻게 그 구태를 노무현 문재인으로 치환을 해서 지금 계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당에서 나가 있었다라는 걸로 어떻게 공격거리로 씁니까? 이거는 정말 후한무치하고 저는 양심이 없다. 이 구태 정치를 저는 반성하기는커녕 이걸 공격의 소재로 쓴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얘기한 대로 뭐 생일, 홀짝 이거 뭐 짤짤이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좀 숭해요, 좀 그냥 멋이 없고. 아니, 반민주적이죠. 그래서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속 깊은 얘기를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게 보통 저 검증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자기가 누구랑 더 친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사짜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친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랑 더 이제 주간 대통령과 총리가 대화하는 게 공식 일정도 있었고 깐부는 김민석 후보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총리를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랑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그럴 듯한데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뭐 술자리 가도 내가 누구랑 친해 말면서 전화 한번 더 연결 시켜줄까? 나 너무 싫어. 이거 더 전형적인 사짜잖아요. 스피커폰 막 이런 거. 나 그치, 너무 그치. 싫어. 너무 싫어. 얘기해봐.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안녕하세요. 많이 또 이렇게 당해봤을 것 하는데 같아. 그렇게 전화 연결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짜임을 좀 드러낸 장면이고 이제 유시민 비판 같은 그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우상숭배를 고백하는 풍경이에요. 근데 저기서 십자가 밟기라는 비유가 정말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 나가서도 이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오늘 십자가 밟기 비유가 나오지? 그만큼 성역화돼 있고 하는 유일신이야 유일신. 그러니까 와. 종교 행위임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한 거냐면 대통령을 저주하라는 말에 비판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역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멘트 하시잖아요. 그치? 다 멘트 여기서만 하셨잖아. 선택적 그죠? 분노 아니 조절 정정식 잘해.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멘트 하셨잖아요. 회복에 막 조롱도 하시고 막. 조롱도 하셨어요? 아니 그거 못 봤네.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봤었는데 왜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는 정말 대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해서 지금 저주까지 하고 있는데. 그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말씀을 비판을 하셨던 분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기는커녕 어느 정도의 생각마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놓고 십자가 밟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뼈 아픈 지점이 아까 얘기한 그 홀짝 찍기나 생일 찍기도 너무나도 구태적인 습성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짤짤이 거고. 투표.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 내가 의리를 다하겠다라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약을 팔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아무 이유 없이 음모론내기만 해서 유시민 씨가 흔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물전에 썩은 내 나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네. 이 지경에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유시민 씨 손 떼라. 이 경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를 해도 모자른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소극적 방조죠. 방조를 통해서 유시민 씨의 그 영향력에 편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 관리하는 거죠. 표플리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시민 씨와 같은 행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럼 필연적 실패로 이재명 정부를 몰아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인 거죠. 궤변이죠, 궤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안 좋으면 그 유시민 작가랑 그 협의를 해서 내가 좀 약 선을 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감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감히 유 작가님께 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조금 이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야. 아니, 성역이니까. 성역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분명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노코멘트. 아까 전에 그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표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근데 하시고. 저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구조적 다수를 추구하면 정권 망할 거다라는 저 말에 동의하니까 저러는 아니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계속 쓰는데 지금 딴지 게시판 안에서 반명 움직임이 너무 노골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노골화되고 있는데 딴지 게시판에 글은 써. 근데 그 지지자들에게 말리지도 않아.
그냥 계속 거기다가 더 응원해 주세요. 네. 팀 정청래 응원해 주세요. 지금 최민희 후보랑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반명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쏟아달라 그러면은 말리지도 않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게 됩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데 본인이 가서 땔감이 되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말과 행동이 계속 부조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이게 가랑이 벌리기 하면 네. 어느 정도까지 벌려지지만 더 가면 이게 다리가 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정청래 후보의 그 부조화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많았어요. 오해와 편견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 알아?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을 각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네. 오해받고 뭐 편견 억울한 거 자기가. 그 진짜 웃긴 게 김민석 후보 발언이 있었어요. 뭐라 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바로 받아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아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오해받는지 남 탓 말고 내 탓인지 돌아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겨 오케이 하고 얘기한 직후 자기가 1대2로 싸우니까 억울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피커분 포함해서 용역 촉법들이 나와서 본인을 다 공격하는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진짜 단한 박성태 번만. 앵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치. 뭐 100대 그냥 그 정도 99대 1 정도 그치.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왜 괜히 제가 나와서 뭐 용역비도 안 받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 같은 애들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얘기를 아니 그대로 그리고 드리고 본인이 싶어요.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고 당대표를 연임 도전하고 있으니까 지난 1년에 대한 회고적 투표, 심판적 투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2대1이 뭡니까? 원래 5명 후보 왔으면 4대1로 맞을 뻔했어요. 그나마 당에서 정청래 후보 하도 그 맷집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니까 아하. 배려해서 지금 2대1이지 만약에 이번에 5명 다 올라가 보세요. 4대1이에요. 맷집 말씀하셨는데 뭐 표현이시고 어제 방송을 살짝 보니까 진짜 약간 긴장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긴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그렇지. 예, 그러기도 했고. 아마 이런 경우가 잘 없었을 겁니다. 늘 기세등등하게 누군가를 공격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공격 받으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슈퍼챗 많이 해주시는데요. 킴3136님께서도 가뜩이나 신천지 관련 말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 바뀌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성종성님께서도 뉴잼스 응원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4시간 내 돈 아깝지 않습니다. 바른 방송하시는 뉴잼스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이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청래 이번 주에 집 잔다. 이런 아이고.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게 뭐요? 아니 아무리 당최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고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4선 의원에 당 대표 하신 분을 동정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피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 내 어떤 두 대기업이 밀어주는 후보 아닙니까? 대기업.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우리는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 이제 대기업 좌오준 우욱 이렇게 되네요. 네, 우욱. 깜짝이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의성어가 아닙니다. 그 두 분이 픽한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 피코는 정청래 후보에게 4대에도 안 맞아요. 본인 캐릭터는 피코 캐릭터가 아니야. 보통 누군가를 공격해서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그런 캐릭터인데 안 맞는데 자꾸 그걸 하시니까 네. 댓글에도 조만간 이제 집 나온다 울 이런 것 얘기가 같다. 나오는 아니 거죠. 근데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몇 번 울었고 아 맞다. 그 저번에 정- 고기밥 말씀하시면서 몇 번 울었고 그리고 아,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동정을 요구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불쌍한 거는 도움이 돼. 근데 불쌍한 척을 하는 건 역풍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자기연민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를 위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이미 정청래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 지금 본인이 약한 척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아니 저는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우습게 아직도 봐. 그런 눈물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있어요. 일부 아, 있죠. 근데 일부 있어요.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아 요즘 뭐 정청래 후보가 뭐 상승세다 막 이래요. 아, 그래요? 막 지지율 막 30% 나오니까. 근데 제가 단적으로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정청래 후보는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 지난번에 박찬대 예. 후보랑 경쟁했을 때 61%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30%거든요. 그럼 나머지 절반 어디 갔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30% 얻었다고 아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예요? 이거는 디펜딩 챔피언 본인의 연임을 지금 간과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국민들은 연임한 거 다 봤고 6.3 선거 지휘하는 거 다 봤거든요. 면발이고 면치기 하는 거 다 봤거든요. 아하. 근데 인제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전자인 것처럼 언더독으로 가는 게 어색하고 안 어울리고 역풍분다. 전 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빠였던 분이 까가 되면요 2배로 무섭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근데 갑자기 왜요? 절반이 지금 이제 날라간 거죠. 30% 네네네. 날라갔어. 아니, 날라간 거예요. 그 그분들이 사람들은 지금 정청래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장 분노에 계세요. 지금 투표 날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갈 텐데 이선희님께서 또 슈퍼챗을 아유, 거액을 해주셨습니다. 제이, 감사합니다. 난 너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접 죄송합니다. 떨지 않으면 저희가 예. 어떻게 텐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조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공격이 여기서 뭐 멈출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한 목소리로 정청래 후보의 리더십과 당정의 엇박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평택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게 좋아. 네, 이런 거 김민석 지속해야 돼. 후보가 정 후보 대표 시절 평택 등 지원을 하지 못했다. 선거 지위의 한계가 내년에 해결되겠냐라고 책임론을 제기했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거 졌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 판단이 잘못된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이제 뭐 당대표 안 해보셔서 모르실 텐데 선거지는 당대표가 하는 정냄비입니다. 거고 그 18년간 당 떠나 있는 거 뭐 여기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과정 그 과정에서의 당청 갈등을 두고도 김, 송 이 두 후보는 대통령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비판하고 정 후보는 내가 만족스럽게 고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 지선 결과에 있어서의 엇박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비평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 장사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많이 해왔는데 이제 문 닫았죠. 이제 당론으로 다 채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 예, 이미 장사는 끝났고 지금 이 지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 예를 들면요 내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지금 당선 무효 때문에 자격 상실 때문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치러질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네. 내년에.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그 정원 후보 낙선할 때 그 좋다는 서울시장의 분위기도 못 살려가지고 당 대표로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못 이겼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다음 월드컵의 지휘봉을 또 갖는 것과 똑같다. 이미 긁어놓은 복권이고 꽝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부산 북구도 한동훈 의원이 당선됐는데 하정우 수석 우리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몇 번을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이 가서 10고초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수석도 비어 있어요. AI 3대 강국으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I 수석도 지금 공백인 이 상황에 북구도 졌다. 이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이냐. 그리고 평택 얘기는 뭐 해봐야 뭐 하겠어요. 입만 아프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전북 선거인데 전북 선거에서 김관영 지사 2022년도에 82%로 당선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원택 후보 51%로 당선됐고 김관영 후보가 41%를 무소속으로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 지경 되면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다 이미 자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총선을 지휘하겠다? 욕심이 과하다. 너무 무능하다.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발언도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네네. 검찰개혁 법안 정부 안대로 했으면 당원들 난리가 났을 거. 은근 이런 멘트를 쓱쓱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반정부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후보가 있다. 콸콸콸. 근데 또 연임을 한다. 콸콸콸.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평가도 저는 신기했던 거는 패배라고 규정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 맞아. 그 대통령한테도 흠이라고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며칠간 표정 관리가 안 됐다는 대통령. 대통령이 상처를 주셨다는 코쓱 거네. 머쓱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 표정이 상처를 주는 표정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 진 거 아니야. 라는 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거고요. 정신 승리야. 그러니까 정신 승리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딱 이런 분 있습니다. 전광판이 안 좋을 때는 안 본다고 주장하는 윤모 성렬 씨가 계십니다. 전광판 그거 안 봅니다. 그거 안 봅니다. 그 프로 선수들 전광판 다 보면서 합니다. 봐야지. 그럼 뭐 봐야지.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래야 안 되잖아요. 플레이가 결정이 되는 건데. 무슨 뭐 말도 안 타조야? 되는 타조? 답답하네 진짜. 타조가 그냥 진흙벗에다가 머리 받고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타조냐고. 소리를.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는 좀 그런 게 종교. 있죠. 믿음, 아멘. 믿음의 아멘입니다. 영역에서는 연구 없다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공당에서 자꾸 당원들을 그 김어준 교회 신자로 만드신지 모르겠고 혹은 교인들만 있는 정당으로 좀 만들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아닌 정치에 사람 존버하라. 나가라. 너 정치에 나가라야 존버하라. 좀 다. 하지만 안타깝다. 나가지 않는 우리 10,000명의
이재명뿐만 아, 아니라 좋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죠. 이 당이 그렇게 간단한 당이 아닐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변화에 대해서 늘 놀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김민석 후보가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민심의 회초리, 당심의 회초리가 가해질 것이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어게인의 종말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네. 과거에 그 구텐베르크의 문자 발견으로 성경이 유럽에 쫙 구텐까지 퍼지면서 나옵니까?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어두운 모르겐. 그렇죠. 와, 저 올려주시는 거 봐. 쿠텐타크. 야, 네. 무슨 또 짜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 금속 왜 이렇게 활자의 짜고 쳐? 발견처럼 어게인의 종말이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정치 영역에 새 바람을 한번 일으킨다면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의 또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또 주는 예. 그런 도움이 또 될 수 있지 모팔모의 않을까. 종말이.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갑자기 어게인의 예. 정말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무슨 말 해야 될지 까먹었다. 이개인의 종말을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 까먹으셨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아, 생각났다, 아까 지금 전에 생각났다. 민주당을 굉장히 좁게 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이번에 최고위원 나온 임미애?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이랑 그리고 또 정말 아무튼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저게 뉴스공장에 나오신 것 같더라고. 짤이 떴어. 짤이 떠가지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렇게 민주당을 쫓겼었다. 몇몇 그 사람의 그 매니악한 사람들 위주로 강성 위주로 그렇게 또 쫓겼었다. 결집 위주로 했다는 거지.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게 또 임미애 쇼츠로 의원은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미애는- 장면만에서 뭐 또 사과한 거 사과했던데 이번에 이미. 조국당이랑 이제 합당 얘기는 또 했다가 또 사과했던데. 약간 그러니까 조정하셨어요. 다 지금 잘 모르겠어 지금 왜 그러는지 다들 지금. 근데 임미애 의원은 아마 이제 TK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지지층 대상으로 한 발언 하나하나가 TK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얘기하셨을 것 같고 또 근데 조국당 합당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얘기하셨다가 또 그러셨어요? 아니다 지지층이 예. 합의할 때만 한다고 정정하셨으니까 잘 정정했습니다만. 그런 해야죠. 예, 그죠 예민한 문제입니다. 속간짓장. 예민한 야, 가정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임미애 의원 사과했다. 임미애 의원도 예. 뭐 걸러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많아지고 있네요. 사과의 계절이에요. 조정식 의장님도 사과하실 것 같고. 미애 누나, 임미애 점점점 의원 뭐 좀 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조정식 국회의장 얘기는 어제 다 하셨죠? 예, 다 어제 하셨습니다. 예, 예, 다 예. 하고 한번 어제 다 쑥대밭 나고 그렇죠,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예. 쑥대밭이었죠. 예. 쑥대밭 맞습니다.